자, 비상용 전원 설비로 축전지 설비를 하려고 한다. 사용되는 부하의 방전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이 아래와 같을 때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제 축전지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조건을 보시게 되면 축전지는 이제 AH형 알칼리 축전지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최저 축전지 온도 5도C, 그리고 처용 최저 전압이 셀당 1.06V고요. 그다음 용량 환산 시간 계수는 이제 아래의 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세 개의 문항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보수율이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그 값은 보통 얼마를 적용하는가? 자,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죠. 그래서 보수율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보수율은 축전지의 용량 저하를 고려해서 그 축전지의 용량 산정 시 여유를 주는 개수, 여유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보수율의 값, 일반적으로 보수율의 값은 0.8이라는 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축전지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C는 L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I죠. 이게 축전지 용량 구하는 공식인데, 자, 이 식에서 보수율이 어떤 값이냐? 바로 이 L 값이 바로 보수율인 거죠. 그래서 이 보수율에 0.8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8분의 1을 하잖아요. 그럼 0.8분의 1을 해주면 이 값이 1.25가 돼요. 1.25. 그죠? 그래서 결국 25%의 여유를 더 주는 거죠. 0.8을 대입한다는 게. 자, 다음 2번. 자,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에 공칭 전압을 쓰시오. 자, 이건 암기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 축전지의 공칭 전압이에요. 자, 어떻게 해주냐면, 자, 먼저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연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몇 볼트예요? 바로 2볼트인 거죠. 그리고 알칼리. 자,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 전압은 1.2V죠. 1.2V. 자, 이 값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3번.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부하의 방전 전류 시간 특성 곡선을 보면, 자, 방전 전류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방전 전류가 증가할 때와 방전 전류가 감소할 때는 잘 구분하셔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해당 문제는 이제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축전지 용량 C는 L분의 1 곱하기 K1, I1 플러스 그 다음 K2 곱하기 I2 플러스 그리고 K3 곱하기 I3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전 전류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대입을 해보죠. 자, 일단 보수율은 이제 문제에 안 나왔죠. 안 나왔을 경우는 일반적으로 0.8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0.8분의 1 곱하기 자, K1. 자, K1이 어디냐? 지금 방전 시간이 첫 번째 30분이에요. 30분. 자, 그럼 보시면 허용 최저 전압이 1.06이라고 했어요. 여기죠? 두 번째. 그죠? 1.06 여기에요. 그런데 이제 방전 시간이 30분이니까 30분에 해당하는 0.85가 자,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 방전 시간 5분이죠. 5분에 해당하는 것은 0.45고요. 그리고 방전 시간 0.1분, 0.1분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있죠. 0.24. 이 세 개의 값을 바로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요 K의 값에다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표에서 찾는 거죠. 자, 그러면 K1의 값은 0.85가 되죠. 0.85 곱하기 방전 전류는 몇 암페어? 20암페어죠. 20암페어. 그래서 여기는 20암페어 곱해주시고요. 자, 더하기. 자, K2는 0.45죠. 5분에 해당하는 0.45. 자, 0.45 곱하기 방전 전류는 몇 암페어? 45암페어. 그래서는 45를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K3는 0.24네요. 0.24. 그래서 0.24 곱하기 방전 전류 70암페어. 그래서 70을 자,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0.8분의 1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은 대략 67.56이 되네요. 67.56 단위는 암페어 아워.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을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스 누설 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가스가 누설된 경계구역의 위치를 표시하는 자, 표시등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자,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경우는 자, 다른 설비의 표시등과 색깔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설비들은 뭐 위치 표시등이든지 뭐 기동 표시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경우는 표시등이 바로 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정답 황색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2번 경보기는 구조에 따른 무슨 형과 무슨 형으로 구분하는가? 자, 경보기를 자, 구조에 따라 분류했을 때 자, 어떠한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냐? 자,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단독형과 그리고 분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단독형과 자, 분리형이 되겠고요. 3번 가스 누설 경보기 중 가스 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또는 가스 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 이것은 바로 가스 누설 경보기 중에서 탐지부를 나타내는 그러한 설명이 되는 거죠. 정답은 탐지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각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을 3가지 쓰시오. 자, 이 문제도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 경보기를 설치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근린 생활시설,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시설 이렇게 3가지 대표적으로 3가지를 적어놨고요. 자, 그 밖에 어떤 시설이 있나 볼게요. 자, 판매시설이 있고요. 판매시설, 운수시설, 그 다음 운동시설, 그 다음 위락시설, 그 다음 물류터미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 업무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그 다음 발전시설, 그 다음에 장례식장, 도서관, 방송국, 지하상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이 많은 설치 대상 중에서 3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선택한 거는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을 대표적으로 썼지만 여러분께서는 이 많은 시설 중에서 3가지 아무거나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난구 유도 등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3개의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자,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설치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4가지 장소가 있죠. 그 4가지 장소 중에서 자, 3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 다음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그 다음 세 번째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번째로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자, 4가지가 있는데, 자, 아래 그림을 보실게요.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이제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이거죠. 여기죠. 직통 계단이나 직통 계단의 부속실, 이 계단실,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자, 여기가 지금 거실이고요. 복도죠. 그래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통로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에도 이렇게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런 곳에도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자, 4가지 장소 중에서 3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그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바로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3번. 피난구 유도등의 바탕색과 문자색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이건 두 가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요. 하나는 통로 유도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제 이거랑 이제 구분해서 자,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자, 통로 유도등이에요. 통로 유도등은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백색 바탕에 이것은 이제 백색 바탕에 녹색 문자가 되는 거죠. 녹색 문자.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과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서로 반대라는 거.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4가지를 쓰시오. 자, 이 문제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겠는데,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 이 설치 기준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4가지 전부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첫 번째 설치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 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두 번째 기준. 다음 세 번째,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네 번째,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4가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복도.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이기 때문에 복도에 설치하되, 그러니까 복도에 설치할 것. 자, 복도에 설치할 것이라고만 쓰셔도 돼요. 그죠? 복도에 설치할 것. 그 다음,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 유도등의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서술형에서. 그 다음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 기준 4가지 전부 다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적으시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1번, 2번 이제 2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할 것? 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바로 10개 이하로 할 것. 자,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 콘센트, 자, 비상 콘센트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의 것으로,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자, 그런데 이 괄호 안에 보시면 비상 콘센트가 몇 개 이상인 경우에는 자, 몇 개다? 바로 비상 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 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 것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상 콘센트가 4개 설치되어 있다.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만 합한 용량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3이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전원회로의 배선은, 자, 이것으로 전원회로의 배선은 뭐예요? 바로 내화 배선이죠. 내화.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가는 회로이기 때문에 내화 배선으로 해야 되고요.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들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상 콘센트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4가지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설치 목적을 쓰시오.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설치 목적.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비상 콘센트 같은 경우는 바로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 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 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 콘센트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치 목적은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 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 설비로 사용하기 위함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전원 회로는 단상 교류 220V인 것으로서 공급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얼마예요? 공급 용량은 바로 1.5 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인 거죠. 1.5 킬로볼트 암페어. 다음 3번.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어떤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는가? 자, 이 3번 문제가 상당히 난해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개정되기 전에는 접지 공사가 개정되기 전에는 제3종 접지 공사였잖아요. 제3종. 왜냐면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기이기 때문에 이게 제3종 접지 공사였는데, 자, 이게 개정됐어요. KC가 개정되면서 그 제3종 접지 공사라는 말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호 접지를 해주는데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보시면 이 비상 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에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해서 뭐 한다? 보호 접지를 한다. 그래서 이 보호 접지라고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접지형 2극이라는 이 표현도 같이 써주면 더 정확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여 보호 접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4번. 220V 전원에 1kW 송풍기를 연결 운전하는 경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시오. 단 역률은 90%라고 했습니다. 자, 뭘 구하는 거냐?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단상 교류입니다. 단상 교류이기 때문에, 자, P는 VI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 I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 I는 자, V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타분의 바로 P가 되는 거죠. 그죠?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전압은 220V. 전압 220V고요. 그 다음 역률,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역률 90%니까 0.9고요. 그 다음 효율은 문제 안 나왔죠? 문제에 안 나왔으니까 1로 놓으시면 돼요.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얼마라고 했어요? 1kW라고 했죠? 전력 1kW.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이죠. 킬로와트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한 5.05 정도 나옵니다. 5.05 달리는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펌프용 전동기로 매 분당 5세제곱미터의 물을 높이 30m인 탱크에 양수하려고 한다. 이때 전동기의 용량은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동기 효율은 72%이고 여유 계수는 1.25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전동기의 용량을 구할 때 우리가 보통 두 가지 공식 갖다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P는 이타 T분의 9.8 QHK. 자, 이 공식을 쓸 때가 있고요. 자, 또 다른 공식이죠. P는 이타분의 0.163 곱하기 QHK. 두 가지 공식을 이제 번갈아가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을 할 건데, 여기서 이 T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게 매 분당 1분당 5세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T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예요? T에 들어가는 값이 이게 60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60초. 1분이 60초니까. 그러니까 이 9.8을 60으로 나누면 대략 0.16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공식은 같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계산 결과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조금 발생하겠죠. 오차가. 그래서 9.8 나누기 61개 0.163이다. 그래서 두 개의 공식 중에서 아무 공식이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공식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펌프의 효율, 전동기 효율이죠? 72%이기 때문에 0.72가 들어가고요. 자, 60초. 그 다음 9.8. 그래서 9.8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예요. 물의 비중량. 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매 분당 5세제곱미터의 물을 양수한다고 했죠? 여기는 이제 얼마예요? 5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H는
양정 몇 미터? 30m. 그죠? 30m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30m 곱하기 자, 여유 개수가 1.2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5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 주시게 되면 전동기의 용량은 대략적으로 42.53 정도가 자, 나오게 됩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공식으로 풀잖아요. 이 공식으로 풀면 아마 이 값보다는 조금 작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아무 공식이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42.53 킬로와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기능을 두 가지씩 적으시오. 자, 이제 P형 수신기의 기능 두 가지, 그리고 R형 수신기의 기능 두 가지를 작성하는 건데, 자, 이제 P형 수신기는 1급 P형 수신기, P형 1급 수신기와 P형 2급 수신기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P형 수신기의 기능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자, 예비전원 정전 및 복구 시에 자동으로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예비전원의 양부시험 기능, 그리고 세 번째로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외부 회로 도통시험을 하는 기능, 그리고 네 번째로 화재 표시 등이나 각종 경종 작동 시험 기능,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R형 수신기 같은 경우는 기능이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지만 달라지는 거는 차이점이 있는 거는 한두 가지 정도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이제 R형 수신기의 기능을 보시면 자, 감지기의 감지 구역을 포함한 경계 구역을 자동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기록 장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형 수신기와 다르게 R형 수신기에는 이렇게 기록 장치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재 표시 등이나 각종 경종 작동 시험 기능, 그리고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외부 회로 도통 시험 기능, 그리고 네 번째로 예비 전원의 양부 시험 기능, 그리고 예비 전원 정전 및 복구 시 자동 전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P형 수신기 요 네 가지 기능이 요 R형 수신기에도 있어요. 똑같이. 하지만 요 R형 수신기에는 이런 식으로 기록 장치 기능이 있다라는 거, 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항에서는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재질을 자, 물어봤습니다.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자, 공기관의 재질. 자, 어떤 재질이었냐면 바로 동관. 자, 구리로 되어 있는 동관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동관. 근데 이게 가운데가 비어 있다라고 해서 동관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중공 동관이라고도 합니다. 중공 동관. 이렇게. 자, 또는 이제 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구리죠. 구리. 구리기 때문에 자, 동관도 맞지만 구리관이라고 쓰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리관도 정답으로 인정이 될 거고요. 다음 2번. 자, 그림과 같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A, B, C, D가 있다. 배선을 전부 보내기 방식으로 배선할 경우 박스와 감지기 C 사이의 배선은 몇 가닥인가? 자, 보시면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4개 있어요. A, B, C, D 4개가 있고요. 지금 배선을 자, 보내기 방식으로 자, 배선한대요. 보내기 방식. 이게 뭐예요? 보내기 방식이 바로 송배전식이죠. 송배전식. 자, 그때 이제 요 풀박스, 여기 풀박스와 그리고 여기 C 사이, 그죠? 박스와 감지기 C 사이의 배선이 몇 가닥인지를 자,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 연결되는 배선은 지구선과 공통선 두 가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닥이 이렇게 해서 자, C 감지기를 거쳐서 자, 요 D 감지기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배선. 자, 두 가닥이니까 이런 식으로 배선이 되는 거죠. 보내기식이니까 송배전식. 그래서 여기 두 가닥, 여기 두 가닥, 두 가닥. 그러면 이 풀박스와 감지기 C 감지기 사이에는 자, 이렇게 네 가닥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가닥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가닥.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이제 비상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뭘 설치한다? 바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바로 축전지와 그리고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이렇게 해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상 전원은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 일반적인 경우는 바로 20분 이상인 거죠.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 조명 등을 몇 분 이상이다? 바로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어떤 곳이에요? 바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 이러한 곳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20분 이상이 아니라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비상방송 설비에서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방송 설비에서 조작부의 조작 스위치의 위치는 바로 바닥으로부터 어디 위치해 있어요?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는, 가장 잘 닿을 수 있는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 2번,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몇 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보세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단독 경보용 감지기의 개수는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를 얼마로 나눠준다? 150으로 나눠주는 거죠. 15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몇 개? 4개. 자, 4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몇 개 이상을 설치한다? 바로 4개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증폭기의 정의를 적으시오. 증폭기. 자, 이거는 이제 비상 방송 설비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죠. 증폭기의 정의는 바로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 전류를 커다란 음성 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바로 증폭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까지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5층은 단선이 되었을 경우 일제 경보 방식일 때 비상 방송 설비가 작동하는 층을 모두 적으시오.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비상 방송 설비죠? 비상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층에서 그 배선이 단선이 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층에서 단선이 되었다고 하면 나머지 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경보를 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상 방송 설비가 작동하는 층은 5층을 제외한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 5층 빼요. 5층 빼고 지상 6층부터 지상 7층까지. 그래서 지상 5층을 제외한 이 나머지 층을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상 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층에서 단선이 되더라도 다른 층에 화재 통보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지기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다. 각 설명에 해당되는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자, 지금 1번과 2번에 해서 감지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설명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작성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시면 자, 한 개의 감지기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다. 여기 보시면 자,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한다. 뭐예요? 시도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감지기 중에서 다신호식 감지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바라는 방식의 감지기. 네, 이것은 바로 아날로그식 감지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감지기에 대한 설명에 따른 명칭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단상 2선식의 회로이다. VA가 100V일 때 VB와 VC의 단자 전압을 구하시오. 단, 한 선당의 저항은 자, AB, RAB, A와 B 사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0.035이고요. 그리고 RBC, 요 B와 C 사이의 저항은 0.065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B 지점과 C 지점에서의 단자 전압을 구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전압 강화를 물어본 거예요. 전압 강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단상 2선식이죠. 단상 2선식. 단상 2선식이기 때문에 전압 강화 2는 2 곱하기 I 곱하기 R이죠. 2IR.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 바로 입력된 전압에서 빼주면 돼요. 뭘 빼주면 돼요? 바로 전압 강화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강화된 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2IR입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어디부터 구할 거냐? 자, VB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VB. 자, 지금 현재 이 A 지점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100V라고 했죠? 자, 여기는 100V예요, 100V. 100V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저항이 0.035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 강화가 생기겠죠? 전압 강화.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 전류가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만 알면 전압 강화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자, B에서 C 사이에 지금 10A래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10A가 흐른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얼마가 흐른 거? 이쪽으로 얼마가 흐른 거예요? 15A가 흐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15A, 이쪽으로 얼마예요? 10A.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키르요프의 제1법칙에 의해서 자, 15A와 10A가 나갔으니까 들어온 전류는 얼마가 돼요? 두 개를 합친 거죠. 합친 거. 그러니까 여기는 25A가 흐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 노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온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가 15A, 10A니까 들어온 전류는 25A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A와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다? 25A라고 하는 거죠. 25A.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VB는 VA에서 빼줘야 되겠죠? 뭘 빼줘요? 전압 강화를 빼는 거죠. EIR을 빼줍니다. 왜? 단상 2선식이니까. 단상 2선식. 그러면 자, VA가 100V였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전류는 25A고요. 자, 저항은 0.03입니다. 0.03. 자, 그러면 자, 얼마가 나오냐? 이 값이 98.5가 나오네요. 98.5V가 나옵니다. 어디가요? 요 VB가. 여기가 98.5V인 거예요. 자, 그러면 VC. 그럼 여기는 얼마냐? 그 VC의 전압은 VB에서 이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VC는 VB에서 빼주면 돼요. 여기서의 전압 강화. 이 IR을 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VB는 얼마라고요? VB가 98.5V라고 했죠. 그럼 98.5V에서 빼주면 돼요. 얼마를? 전압 강화를 2 곱하기 자, 여기 몇 암페어라고요? 10A. 그죠? 예. 2IR 0.06이네요. 0.06.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VC는 97.3V가 나옵니다. 97.3V. 자, 이렇게 해서 B와 C 지점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상 2선식이라는 것, 그리고 전압 강화 2는 EIR이라는 것, 그리고 단자 전압은 입력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빼준다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비 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이제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회로를 그리시오. 자, 부동 충전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충전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동 충전 방식의 개략적인 그림. 자, 회로를 그리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려야 돼요? 자, AC 전원이 들어오죠. 교류 전원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이제 충전기 또는 정류기라고 해요. 충전기 또는 정류기고요. 이쪽 이제 부하 쪽에 축전지와 부하를 어떻게 연결해 주면 돼요? 축전지와 부하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부동 충전 방식에 대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 그림 그리는 거는 다 그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부동 충전 방식의 회로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방치 상태에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어떤 충전 방식인가? 자, 충전 방식의 종류 중에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기능 회복을 위하여 실시한다? 바로 뭐예요? 회복 충전 방식인 거죠. 그죠? 회복 충전 방식. 다음 3번.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은 250Ah이고 상시 부하가 8kW이며 표준 전압이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충전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단, 축전지의 방전율은 10시간율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셔야 되겠죠? 자, 2차 충전 전류를 구하는 공식. 자, 2차 충전 전류입니다. 2차 충전 전류는 자, 바로 자, 어떻게 구해주냐? 전격 용량을 축전지의 전격 용량을 자, 무엇으로 나눠주냐? 바로 축전지에 나와 있는 방전율. 그렇죠? 네, 방전율로 자, 나눠주시고요. 플러스 상시 부하를 표준 전압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표준 전압. 자, 그러면 지금 연축전지의 전격 용량이 250이라고 했어요. 250Ah, 250을 자, 방전율은 10시간율, 그러니까 1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상시 부하는 8kW. 자, 8kW니까 8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표준 전압 100V.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충전 전류는 대략 105 정도가 나오네요. 105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해서 2차 충전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상 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의 내용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음량 조절기의 정의를 쓰시오. 자, 음량 조절기의 정의는 비상방송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량 조절기는 바로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이것을 음량 조절기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자,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자, 몇 미터 이하다? 자,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바로 25m 이하가 자,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자, 다음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이다? 바로 3선식으로 할 것. 그리고 확성기의 음성 입력은 3W 이상일 것. 그런데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얼마예요? 실내인 경우는 바로 1W 이상인 거죠. 그래서 실외가 3W 이상인 거고요. 실내가 1W 이상입니다. 다음 3번.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 및 피난의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시험에 자료 나왔던 거죠. 바로 10초 이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과 그리고 서술형 문제, 단답형 문제 다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자, 지금 4개의 문항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누설동축 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엇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자, 뭘 설치해요?
누설 동축 케이블 끝부분에는 바로 무반사 종단 저항을 견고하게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무반사 종단 저항이 들어가는 거고요. 2번, 누설 동축 케이블 및 동축 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몇 미터 이내마다 4미터 이내마다 금속재 또는 자기재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할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고요. 다음 3번. 누설 동축 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바로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 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마찬가지 제외한다고 했고요. 다음 4번.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 전원의 정상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두 가지 설치한다고 해서 두 가지 바로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해당하는 내용 빈칸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P형 1급 수신기의 미완성 결선도이다. 수신기의 단자에 알맞게 각 기기 장치를 연결하시오. 단 발신기의 단자는 왼쪽으로부터 응답, 지구 공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P형 수신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지기, 그리고 여기에 발신기 세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수신기와 감지기, 그리고 발신기 요 사이를 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이거예요. 발신기 단자는 왼쪽으로부터 응답, 지구, 공통이라고 했죠. 이 순서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응답, 지구, 공통 순서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수신기와 감지기 그리고 발신기 사이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감지기에 연결되는 게 어떤 단자라고 했어요? 감지기에 연결되는 것은 여기 공통선과 지구선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선하고 공통선을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선이에요. 자, 공통선인데 요 세 개의 단자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공통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자에 공통선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단자는 이제 지구선이 연결되겠죠. 지구선. 자, 이런 식으로 지구선 연결해 주는데 여기 두 번째 단자가 지구 단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구 단자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답선. 자, 응답선 같은 경우는 감지기 안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응답선은 수신기와 발신기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선은 이렇게 와서 첫 번째 단자에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종단 저항이 보이죠? 종단 저항. 이 종단 저항은 또 어디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단 저항은 지구선과 공통선에 연결되는 거죠. 종단 저항. 그래서 하나는 지구선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통선에 연결을 해주면 종단 저항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치 표시등, 그리고 소화전 기둥 표시등, 그리고 경종 세 개가 남았어요. 자, 이제 수신기에 가보시면 자, 위치 표시등 있죠. 위치 표시등. 그 위치 표시등이 쭉 와서 이렇게 와서 자, 위치 표시등 두 단자 중에서 둘 중에 아무 단자 먼저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 경종. 자, 경종선도 마찬가지로 쭉 와서 자, 경종 단자 있죠. 두 개.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거에 연결할게요. 왜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단자는 여기 이제 표시등과 공통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 연결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위치 표시등과 경종을 자,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왜 묶어주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경종 표시등 공통선 있죠? 이걸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묶어서 자, 한 번에 이렇게 공통선을 자, 여기에 연결해도 되고요. 여기에 연결해도 돼요. 어차피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연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연결을 해보죠.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화전 기둥 표시등은 그냥 한 가닥씩 자, 한 가닥씩 자, 한 단자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기서 또 나머지 한 단자를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단자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예. 그럼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 위치 표시 등과 경종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자, 묶었는데, 자, 난 이렇게 하기 싫다.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여기를 이렇게 연결을 안 하고, 잘 보세요. 이제 시험 보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를 갖다가, 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어차피 두 개의 단자를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된다고요. 아까 처음에 그렸던 위에 이렇게 그린 것도 맞고요.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통으로 묶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신기와 감지기 그리고 발신기 해서 3개의 장치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